자, 오늘 명사수의 명의, 과연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오늘의 명의를 소개합니다. 뼈가 건강해야 똑바로 서고 걸을 수 있습니다. 튼튼한 뼈로 건강한 노년을 누리세요. 자, 오늘의 명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고려대학교 정형외과 교수 김상민입니다. 네, 자, 오늘 김상민 교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두 분 다 결혼을 하셨는데 아, 그럼요. 예,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있으실까요? 있죠. 놀라운 생명체가 둘이나 있습니다. 아, 이 둘. 네. 저는 하나 있는데 딸입니다. 아주 뭐 예뻐서 미칩니다. 특히 어릴 때 네. 걸음마를 아장아장 시작할 때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걸음마를 뗄 때 예. 아기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걷지만 네. 또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이로 변해서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바로 그 시기가 뼈가 부러질까 봐. 네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뼈를 부러지게 하는 가장 주범인 골다공증이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노년을 지탱한 힘, 뼈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을 지탱하는 힘, 뼈를 지켜라. 근데 교수님의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좀 서글퍼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환자들만 보더라도 두 달을 건강하게 잘 걷다가 갑자기 못 걷게 되었을 때 그리고 골절이 있어서 눕게 되면은 이 걸음의 소중함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고요. 하루 종일 누워서 계시면 정말 나는 한 번만 더 두 다리로 걸어보는 게 소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이 넘은 나이에도 혼자 이렇게 시장도 다니시고 장도 보시고 마트도 다니시고 건강하게 두 발로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걷는 거는커녕 이제는 기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꼬박 누워서 지내신다고 119 구급차에 실려서 이렇게 침대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 건강하셨는데 그렇죠. 오늘 갑자기. 예. 오늘 갑자기 왜? 갑자기 뚜렷하게 뭐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진찰을 하고 영상을 찍어봤더니 엑스레이 검사도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숨겨진 골절이 생겼던 거예요. 숨겨진 골절이요. 예. 환자가 그걸 진단하고 넘어진 병력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죠. 네. 특히 고관절이랑 골절은 뭐 걷는 것도 걷는 거지만 누워 있는 거, 앉아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특히나 저희가 일상생활에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중에 이제 대소변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대변 보고 소변 보는 게 안 되세요. 통증 때문에 힘드네요. 예, 통증도 있고 화장실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대소변을 누워서 본다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또 힘을 조금이라도 주면은 예. 통증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죠. 응급실에는 매일 오신다고 보면 고관절 골절 네, 환자가 좀 그럼요. 많습니까? 거의 매일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외상 없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아니, 보고 있습니다. 고관절을 얘기해 주시니까 사실 이제 우리 나이 때는 부모님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고관절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후가 좋지 않죠. 네, 왜 그럴까요,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15,000명 이상이 발생을 하니까 네네네. 그리고 점점 다르게 이 발생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네. 특히나 노인구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으시고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20%다. 예. 그러니까 5분 중 1분은 돌아가신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특히 우리 몸에서 대퇴골이라는 뼈 자체가 체중을 지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걸을 때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설 때 가장 중요한 뼈이기 때문에 척추와 연결돼 있는 바로 그 뼈가 대퇴골이고 척추와 골반이 연결되는 그 항구라 그러죠. 배가 왔다 하는 다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입구가 되는 부분이 고관절이기 때문에 이 부위가 부러지면 굉장히 환자들이 힘겨워하고요. 또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골절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뼈의 구조를 좀 설명해 주셔야 뼈는 이렇게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생긴 구조를 많이 봤을 텐데 네. 뼈의 겉부분이 단단한 부분을 피질골이라고 하고요. 피질골.
안쪽에 있는 뼈를 해면골이라고 합니다. 해명골. 네, 이 해면골은 저희가 스폰지와 같다고 그러고요. 네. 스폰지와 같이 이렇게 듬성듬성하고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 우리의 대부분의 몸의 뼈에서는 피질골보다는 해면골의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뼈의 강도에도 피질골만큼의 해면골이 중요하고 뼈가 약해지면 이 해면골부터 약해지게 되는데 이 해면골은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넓어지기 때문에 이름을 골다공증이라고 하거든요. 골다공증, 나이가 들면서 본격적으로 약해지는 뼈는 바로 안에 있는 이 해면골이고 이 해면골이 약화되는 것이 골다공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똑같은 뼈의 골밀도라도 나이가 들면은 골절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골밀도뿐만 아니라 뼈를 약하게 만드는 데는 골밀도와 포함한 골질이 중요하다. 골질. 골밀도는 뼈가 갖고 있는 무기질의 밀도를 뜻하고요. 네. 그 무기질의 밀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뼈의 성질, 질이 좋다, 퀄리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뼈의 강도라고 하는데 그 질 부분이 나이가 들면 많이 약해지면서 같은 골밀도라도 나이가 들면은 골절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골절이 오면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굳은 땅에 풀을 심고 모내기를 하려고 그러면 굳은 땅에서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이란 게 촉촉하고 적절한 토양분과营養분이 있어야지 예. 굳고 잘 자라는데 어르신들의 뼈는 젊은 사람하고는 다르게 뼈가 굉장히 약하세요. 스펀지 같고 퍼석퍼석하고 그런 뼈는 수술을 통해서 철심을 박아서 고정을 하더라도 네. 그 철심을 뼈가 유지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수술 자체도 쉬운 편이 아니고 수술을 하더라도 그 수술 부위가 정상적으로 잘 낫고 합병증 없이 잘 걸어다니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위험한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뼈 자체의 문제 때문에 수술 예후가 안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그게 바로 이제 골다공증인가요? 골다공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2.5라는 수치가 있는데 네네. 그 수치보다 한참 낮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최근에 제가 수술하던 환자도 하얗게 이렇게 철심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네네네네. 있는데요. 저분께서도 전자간부라 그래서 고관절 부위에 전자간부에 골절이 되어서 예. 수술을 받으신 환자이고요. 예. 실제로 저 부위의 골밀도를 체크를 해보니까 T스코어가 마이너스 4.7로 아주 약한 심한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았던 환자가 되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T 점수 네네. 마이너스 4.7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본인의 키 높이라든지 1m 정도에 되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그 정도 높이에서 그냥 가볍게 주저앉는 정도에도 골절이 생기는 것.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 보면서 허허 웃다가도 네. 골절이 될 수 그게 있고요. 진짜 맞군요. 재채기 하다가도 골절이 될 수 있고 네. 가볍게 스트레칭 하다가도 갑자기 통증을 느껴서 골절이 생깁니다. 무섭네요. 골다공증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이 날씨, 추워지는 날씨에는 정말 이 골절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겨울이 되면 일단 사람 몸이 많이 움츠러들지 맞아요. 예. 예, 근데 근육도 굳고 그다음에 다니는 길도 굉장히 미끄럽고요. 네네. 그래서 기온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낙상에 대한 위험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미끄러지는 사고들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네네네. 젊은 분들은 이제 밖에서 뭐 놀다가 혹은 넘어지는데 어르신들은 대부분 집에서 다치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렇죠. 저희가 골절이 가장 많이 생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면 보통 분들은 되게 우리 버스 타는 정류장, 택시 승강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위가 말씀드린 대로 실내입니다. 아하. 집안. 예. 어르신들 물어보시면 밤에 잠자다가 이제 소변 마루오셔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불을 켤 수가 없고 깜깜한데 배우자분 발 밟고 그러셔가지고 엉덩이가 찍어서 골절이 됐다. 아니면은 그 전에 우리 배우자분이 샤워를 하셨는데 그 직후에 미끄러운 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아차하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걱정이 되면서 가까운 미래에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모든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죠. 분들의 네. 가까운 미래에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골다공증 자체는요. 이제 솔직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늘 얘기하지만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크다고 없어서 꼭 부러져야만 아는 거냐. 그렇죠. 부러져 봐야 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네네. 그래서 골다공증을 우리가 이제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솔루션을 주셔야 됩니다. 뼈 건강을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에 가장 뼈에 중요한 영양소가 칼슘이지 아, 예, 칼슘. 않습니까? 그런데 60세 이상에 있는 인구에서 칼슘 양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사람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영양소 공급이 좀 충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칼슘에 대한 칼슘, 영양소. 예. 그다음에 단백질인데 단백질. 특히나 우리가 이제 멸치와 같은 해산물과 해조류들, 예. 그다음에 콩과 같은 콩에 많이 쓰이는 두부 두부. 이런 음식들, 그다음에 이제 두유, 그다음에 비타민 D가 충분한 음식들은 뼈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그런 음식들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몸의 뼈는 자꾸 땅을 들여줘야지 뼈가 자기의 강도를 유지하거든요. 오, 진짜. 예, 그래서 이 영양소, 충분한 영양소처럼 중요한 게 운동인데 예. 운동 중에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자꾸 걸으셔야 돼요. 오. 특히나 요즘은 폴리우레탄 같은 걸 깔아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도로들이 집 근처마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길에서 자꾸 걸으셔서 자극을 주셔야 돼요, 뼈에. 뼈에 자꾸 자극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 잘 체크하시고 본인의 뼈 건강을 잘 지켜서 건강한 노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